자, 오늘은 가족 등기법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끝까지 진도 나갈 거예요. 그래서 네? 7쪽부터 끝까지 나갈 건데 오늘 사망 신고, 국적 신고, 그리고 국제 출생에 관해서 그리고 국제 혼인, 등록부 정정, 또 가족관계 등록 비송, 개명, 가족관계 창설 불복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양이 많은데 조금 쉬운 거니까 빨리 나가도록 합니다. 자, 아들리나 기도하고 시작.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족 등기법을 오늘 배울 건데 지금 9-7에서부터 진도를 끝까지 나갈 건데 다 이해하게 해주시고 우리 다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7쪽 펴고 오늘 사망 신고부터 시작합니다. 자, 원효가 한번 읽어볼까? 출생신고는 종자신고가 가능하다. 출생일로부터 1개월 내 이후 보증서는 불가하고 가정법원이 확인해야 한다. 인후 보증서, 인후. 인후 인후 보증서가 보증서. 뭐야? 그 사람 태어났을 때 이 사람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병원에서 하면은 그런 게 안 해도 되는데 집에서 이제 아기 낳으면은 이 사람 아기 낳았어요 하는 거를 보증해주는 사람들. 그래. 그걸로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걸로 안 되고 어디 가정법원에서 확인받아야 된다는 거야. 네. 자, 출생 신고는 전자 신고로도 가능해. 컴퓨터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하고, 근데 사망 신고는 전자 신고로 안 된다. 직접 가서 해야 된다. 출생 신고는 전자 신고 가능하고, 사망 신고는 전자 신고 안 된다. 그리고 출생 신고는 인후 보증서가 안 된다. 근데 사망 신고는 인후 보증서가 된다. 두 명. 그 차이다. 네. 출생과 사망 신고. 출생은 전자 신고 가능한 대신 인후 보증서 안 되고, 사망 신고는 전자 신고는 안 되지만 인후 보증서는 가능하다. 공통점은 둘 다 1개월 내. 근데 출생 신고는 출생일부터 1개월 내, 사망 신고는 안날로부터 1개월 내. 그게 공통점이다. 네. 108번. 병원, 교도소 등에서 사망하면, 병원이나 교도소 등에서 사망하면 신고 의무자가 그렇게 해서 신고 의무자가 신고할 수 없을 때, 신고 의무자가 사망 신고할 수 없을 땐 시설장이나 관리인이 신고한다. 네. 신고 의무자가 누구야? 뭐 친족이겠지. 친족. 친인척. 같이 살고 있는 친족이 네. 사망 못할 때는 교도소 시설장에 가면 되고, 사망 신고는 친족, 동거자, 사망 장소 관리자, 사망 장소 동장, 이장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효가 집이 저기 어디야? 의정부 수락리버시티예요. 수락 리버시티인데 네. 거기가 아니라 저기 부산에 갔다가 예를 들어 잘못해 사망을 했어. 네. 그럼 어디? 그 사망 장소에 동장도 할 수 있다. 부산 거기 사망한 그 장소의 동장도. 네. 동거자란 사실상 동거자를 말하며 가족이 아니라도 세대 같이 하는 자는 사망 신고 가능하다.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으면 누구든지 가능해. 네.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가능하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외국인이 사망했을 때 목사님이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목사님이 확인해서 목사님이 신고해요. 거기는 혼자 살고 있어가지고. 실제로요? 3년 전에. 외국인 혼자 살고 있었는데 우리 EM에 나오는 외국인 혼자 살고 있었는데 사망을 했어. 아침에 내가 발견했어. 난 동거 친족은 아니지만 내가 발견했으니까 그 사람 혼자 사니까 내가 신고해. 자, 등록 불명자가 사망 시 동거 친족이 사망자 신원 안날부터 10일 내 사망 신고해야 된다. 자, 이게 뭐냐면 등록 불명자. 어떤 게 등록 불명자지? 등록 불명자가 뭘까? 출생 신고를 안 한 사람. 그게 아니라 사망을 했는데 누군지 몰라.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사망을 해서 뭐 불에 탔어. 그럼 시체가 어디서 발견됐어? 네. 산에서. 네.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 그럼 등록 불명자가 어떻게 돼? 등록 불명자를 누군가 발견하겠지. 네.
발견하면 어떻게 돼? 신원을 확인할 수 없잖아. 네. 신원 확인이 불가해. 신원 확인이 불가하면 어떡하지? 영화에 보면 신원이 불가하면은 지문 국과수에서 아, 국립과학수사본부에서 신원 확인하지. 네. 신원 확인하지. 과학수사대. 뭐 DNA라는 이런 검사에서 신원을 확인하잖아. 네. 신원을 확인해서 누구구나 이제 신원이 확인됐어. 신원이 확인되면 어떻게 해? 동거 친족한테 알리겠지 이때. 동보 사망. 알리겠지. 국과수에서 신원을 확인되면 동거 친족한테 알린단 말이야. 네. 자 이때 이제 동거 친족이 이제 등록 불명자에 대해서 등록 불명자가 가족이라는 걸 이제 안 거야. 가족이란 걸 인지한 거야. 그러면 인지하고 이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영화에 보면 막 시체 안치실 가서 확인하지. 네. 확인했어. 그리고 나서 며칠 내에 10일 내. 10일 내 사망 신고해야 된다. 자, 지금 이 시체는 언제 발견된 거야? 10일 이때 발견됐지. 네네. 이미 발견되고 국과사하고 신원 확인하고 알리고 하는데 뭐 짧으면 일주일, 뭐 길면 한 달, 뭐 몇 달 걸릴 수도 있는 거지. 시간이 이미 많이 흐른 거야. 네. 그래서 가족이 원래는 사망한 얼마 만에 신고해야 돼? 한 달 내요. 한 달이지. 원래는 한 달인데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동거 친족이 인지하면 10일 내에 사망 신고를 한다. 등록 불명자는 그 말이에요. 자, 9-7쪽이다 민호야. 9-7쪽. 9-7쪽에 109번 수재, 화재 등으로 재난 사망 시에는 이번에도 저기 어디야? 어디에서 무너졌지? 여기 대전이요. 광주? 대전? 광주인가? 광주에서 무너졌잖아. 네네. 맞지? 무너졌지. 신청 아파트 공사하고. 무너져서 지금 실종자 막 수색하고 있지. 네. 그런 어떤 화재든 수재든 그런 거 재난으로 사망을 했어. 네. 재난으로 사망하면 그것을 누군가가 지금 조사하는 관공서가 있겠지. 시청에서 하든지. 네. 그런 시청에서 하다 보면 이제 사망자가 확인이 되잖아. 네. 그럼 그 사망자를 어떻게 하느냐? 시구 업무장에게 통보한다. 사망지 시구 업무장. 그것을 시청에서 예를 들어 주관에 한다면 아니면 경찰서가 경찰이 하든지 뭐 소방관이 하든지 누군가 발견하겠지. 딱 발견하면 그 지금 지역 장소 사망지 그 지역의 시구 업무장에 통보한다. 이 사람 지금 누구 죽었어요 이렇게. 사망지의 시구 업무장이다. 사망지의 시구 업무장. 그 사람의 원래 주소지가 아니라 사망지에. 자, 신고 의무자, 적격자가 아닌 자의 사망 신고는 수리가 불가된다. 신고 의무자, 적격자가 아닌 자가 사망 신고한 걸 수리해 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살았는데도 사망 신고해 버리면은 다시 다 좀 많은 문제가 될 수 있어.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은. 그래. 신고 의무자나 적격자가 사망 신고할 때만 신고 수리하고 단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면 감독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기록할 수 있다. 자, 의무자도 아니고 적격자도 아니야. 그러니까 가족도 아니고 동거하는 사람도 아니고 의무자도 아니고 적격자도 아니야. 그런데 길 가는데 예를 들어 길 가는 사람이 뭐 아니면 어쨌든 뭐 전혀 옆집에 있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누군가 죽은 걸 발견했어. 그럼 그 사람도 신고를 해야 되잖아. 네. 신고할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런데 신고자도 아니고 적격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했을 때는 네. 그 사람이 진짜 사망했는지 사망 사실 증명 서면을 첨부해야 돼. 진짜 사망했다. 내가 확인했다. 정말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다. 정말 사망했다. 이걸 첨부해서 감독법원을 허가를 받아서 그럼 이제 사망 직권으로 법원에서 그때는 직권으로 사망 신고를 접수를 한다. 자, 제외 공간 사망 신고 시 제외 공간이 뭐야? 미국의 미국에 있는 대사관에 지금 누군가가 죽었다고 사망 신고를 접수한 거야. 네. 미국 대사관에서. 그러면 제외 공간에서 사망 신고하면
등록부와 미일체 시에도 사건 본인임을 인식 가능 시 수리해야 된다. 자, 지금 제외 공간에서 사망 신고하면 네. 좀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가 외국에 있으니까 뭔가 네. 맞추기가 어렵겠지. 그래서 뭔가 좀 불일치해도 이 사람 진짜 죽었어. 죽은 사람과 신고한 사람 진짜 이 사람 누구 A라는 사람 죽었습니다. 그걸 제외 공간에 가서 확인할 수도 있겠지. 확인할 수 있으면 인식 가능하면 그냥 수리해 준다 이 말이야. 아, 뭔가 등록부가 안 맞아도 그걸 맞추기 위해서 막 노력하지 않고 일단은 수리부터 해야 된다. 자, 외국인 가족이 여기 조금 어려운데 외국인 가족이 외국에서 사망 시. 자, 그건 사망 신고하기가 어려울 텐데. 자, 온유가 미국에 가서 응? 뭐야? 네. 뭐 누구 있나? 여기 유명한 탤런트가 뭐 아무튼 뭐 제인이라는 아가씨와 결혼을 했어. 미국에서. 그런데 외국인 가족이 외국에서 사망했어. 이 부인 제인이가 미국에서 사망한 거야. 네. 미국에서 사망했어. 외국인 가족이 외국에서 사망했지. 네. 그러면 등록 기준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증명서면 제출하면 간이 직권 기록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온유의 외국인 부인이지.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한국 사람이 아니야.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아니지. 그럼 등록부가 있나 없나? 없어요. 없잖아.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등록 기준지 뭐 이 사람이 등록부가 없기 때문에 등록 기준지라는 게 없어요. 등록 기준지라는 게 없겠지. 등록부가 없으니까 등록 기준지가 없으니까 그냥 전국 어디서나 한국에 있는 뭐 서울에도 되고 부산도 되고 광주도 되고 하고 아무데나 가서 그냥 네. 네. 이 사람 지금 사망했다는 미국에서 사망했다는 그 증명서면이 날아올 거 아니야 온유한테. 네. 뭐 병원에서 보냈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면 경찰에서 뭔가 있겠지. 네. 이걸 들고 아무 동사무소나 가서 증명서면 제출하면 직권으로 기록해 준다는 거야. 그러면 온유 부인 제니가 사망했습니다 하고 온유 등록부에 기록해 주겠지 뭐 직권으로. 네. 원래 와이프가 누구 돼 있는데 그렇게 기록한다는 거야. 자, 그런데 국내에서 사망하면 미국이 아니라 제니가 이제 국내에서 한국에 들어왔다가 사망했어. 한국에 지금 집이 있어. 그래서 한테 사망하면 네. 등록부에 사망 사실을 기록하고 신고 서류, 특정 신고 서류 표출한다. 그러면 등록부에 바로 사망 사실을 기록한다. 사망 사실 기록한다. 등록부에 누구 등록부? 제 등록부요. 그렇겠지. 제 등록 등록부 바로 기록한다. 바로 기록. 그러면 한국 사람이 죽으면요 등록 기준지에 써야 되나요? 한국 사람이 죽으면 사망신고는 그냥 가까운 데 가서 하면 되지. 어. 동사무소 가서. 출생 사망신고는 동사무소 가서 하잖아. 아 네. 그냥 살고 있는 데 가서 하면 돼. 자, 출생 사망일 미상으로 신고 시 수리할 수 없다. 출생 사망이 모르겠어요. 언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신고하면 안 된다는 거야. 네. 언제 내가 사망일을 확인했다. 언제 됐다. 이렇게 일단 신고할 때는 출생일을 사망일을 기록해 신고해야 된다. 착오로 사망 기록 등록부가 폐소됐어. 네. 그러면 직권 정정 허가 받아서 등록부를 부활하면 된다. 사망으로 착오해서 이 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사망한 걸로 기록돼서 등록부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야. 살아있는데 사망한 걸로 기록되고 등록부가 폐소돼 버리면 근데 실제 살아있잖아. 예. 그럼 직권 정정 허가 받아가지고 등록부를 부활하면 된다. 당연히 살아있으니까 부활한다. 자, 사망자가 사망 당시에 사망 당시에 주소지 행정관서장이 이런 걸 발행해줘. 사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이라는 거를 발행해 줄 수 있어. 네. 예를 들어 상계동에서 누가 죽었어. 그럼 상계동 동장이 네. A라는 사람은 사망했습니다 하고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을 이렇게 해준단 말이야. 근데 그 말소자 등본은 사망의 근거가 될 수가 없어. 이제 증명서면이 안 된다는 거야. 증명서면이 안 돼. 사망 근거가 되는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야. 사망 근거가 되는 자, 신고 의무자 적격자가 있지. 네. 신고 의무자나 적격자, 응? 사망 신고 의무자나 의무자가 누구지? 친족이나 뭐 동거잖아. 예를 들어 뭐 가족이겠지. 네. 당연히. 적격자는 뭐야? 뭐 동거 친족이겠지. 네.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은 사망 신고할 때 사망 신고는 인후 보증서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돼요. 인후 보증서 되잖아. 아, 네, 돼요. 보증서 되잖아. 네. 인후 보증서는 원래는 정식 기록이 아닌데 인후 보증서 가지고 사망 신고를 했어. 네. 사망 신고 된다 안 된다? 돼요. 되지. 돼요. 되지. 자, 근데 신고 의무자와 적격자가 아니야. 네. 신고 의무자와 적격자가 아닌 사람이 정식 서류가 아닌 사망 정식 서류가 뭐야? 뭐 예를 들어 병원에서 네. 뭐 발행한 뭐 사망 확인서 뭐 이런 거겠지? 네. 이런 것이 아닌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또 뭐야 여기에 거기 동장이 해준 주민등록 말소 등본, 네. 주민등록 말소 등본 뭐 이런 거 가지고 갖고 가가지고 사망 신고 하려 그래. 네. 이런 거 가지고 사망 신고하면 사망 신고 안 해준다는 거야. 의무자, 적격자가 아닌 자가 네. 의무자도 아니고 적격자도 아닌 사람이 네. 이상한 소리 들고 와서 이 사람 사망했어요 하고 또 내면 그 말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을 수 없다는 거야. 믿어요. 믿을 수 없다는 거야. 알았지? 자 그리고 장의사 있지. 장의사가 뭐야? 사람 이제 시신 처리하는 처리하는 그 장의사가 사망 증명서하고 이렇게 해줄 수는 없어. 그래서 장의사가 사망 증명서 떼준 거 가지고 사망 그 장의사가 써준 거 덜렁덜렁 들고 가서 사망 신고하면 안 된다는 거야. 네. 자, 실종 선고된 자는 실종 선고 취소 후에 사망 신고할 수 있다. 실종 배웠지? 실종 몇 년? 실종 일- 5년이요. 아, 5년인데 1년이요. 5년 또는 1년이지. 네. 위난시 1년. 위난시 1년이요. 네. 자, 자,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실종이 됐어. 2000년 1월 1일. 갑자기 집에 안 돌아. 아무 연락 없어. 네. 그럼 실종 신고를 하지. 경찰에. 네. 실종 신고를 하지. 그리고 몇 년 지나면? 5년이요. 5년 지나면 2005년 1월 1일 되면 법적으로 실종 선고를 하지. 실종 선고를 하면 어떻게 돼? 사망 실종 처리. 선고를 한다는 건 이제 사망 처리가 된다는 거야. 네. 사망 처리가 되는데 언제부로 사망된 거지? 이 사람은 이때부로 사망된 건가? 2000년 이때부로 때요. 사망된 건가? 2000년 때. 자, 그러면 사망은 소급해서 2000년 1월 1일부로 사망 한글로 이렇게 기록이 된단 말이야. 소급해가지고 네. 소급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실종 선고 기간이 2005년 1월 1일이야.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이 사망이 네. 2003년 1월 1일 사망한 걸로 확인이 됐어. 네. 확인이 됐어. 실종 선고하고 지금 네. 문제가 어디 있어? 실종 선고된 자가 네. 실종 선고가 됐어. 네. 실종 선고가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은 2005년 1월 1일 날 실종 선고돼서 거슬러 올라가서 2000년 1월 1일부로 사망한 걸로 처리해야 되는데 네. 실종 선고된 이후에 2000년, 2006년 1월 1일 날 확인해 보니까 이때 확인을 해 보니까 2000년 3월 1일 날 사망한 걸로 확인이 됐어. 2000년 3월 1일. 그래서 2003년 1월 1일 2003년 1월 1일부 사망한 게 진짜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네. 실종 선고가 잘못된 거지. 실종 선고, 즉 사망 처리가 잘못된 거지. 네. 2000년 1월 1일부로 소급해서 사망 처리하면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이 실종 선고한 이것을 취소해야 돼. 이것을 실종 선고 취소한 다음에 여기 잘못됐어요. 취소한 다음에 다시 사망 신고를 해. 사망 신고 언제부로?
2003년 1월 1일 날 사망했어요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해됐나? 네. 사망 선고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건 그 법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때 됐어. 그러면 이때로 그냥 사망 신고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실종 선고를 취소해 사망 신고해야 된다. 자, 국적 신고. 자, 요거는 이제 뭐 보자. 아델리나하고도 관계 있고 민호하고도 관계 있고 이제 또 강현이가 외국인 아가씨하고 결혼하면 강현이한테도 관계 있고. 잘 들어봐. 자, 국적 신고. 자진하여 외국 국적 취득 시 즉시 한국 국적이 상실된다. 온유는 한국 국적이지. 네. 한국 국적이야. 한국 국적인데 온유가 미국 국적을 취득을 했어. 네. 취득하면 어떻게 돼? 저 국적이 미국인. 미국 미국인이죠. 국적을 취득하면 어떻게 된다고? 미국 국적 취득하고 한국 국적 없어져요. 즉시 예를 들어 미국 국적을 2025년 1월 1일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언제부터 취소되나? 2005년 2월 한국 20 국적은 2025년 1월 1일. 안녕하세요. 그래 2025년 1월 1일부로 네. 미국 국적 취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이 없어져 버리는. 네. 취득과 동시에 없어져. 네. 이게 왜? 온유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 네. 국적을 자발적으로 받은 거잖아. 네. 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아. 외국 국적 자동 취득자는 외국 국적 이거는 온유가 받은 거지. 네. 근데 온유가 미국 가서 네. 미국 국적 받으려고 안 했어. 네. 미국 국적 받으려고 안 했는데 미국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어. 네. 결혼을 하면서 미국 국적이 나온 거야. 네. 그냥 네. 미국 국적이 나왔어. 원래 결혼하면 그쪽 국적 받을 수 있지. 네. 자, 온유가 하면 그렇다. 이 남자니까. 예를 들어 온유가 아니라 지연이가 미국에 가서 미국 남자랑 결혼하면 그 미국 남자의 국적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 자동으로 받았어. 그럼 이거는 결혼에 따라서 결혼을 함으로 국적이 나온 거지. 국적이 네. 나온 거지. 그럼 이거는 이혼하면 없어져요? 없어지지. 일단은 결혼을 함으로 국적이 나왔어. 이거는 결혼 때문에 자동으로 나온 거야. 이거는 국적을 내가 취득한 게 아니라 결혼을 하니까 국적이 따라오는 거지. 네. 결혼을 하면서 국적이 따라온 거야. 이럴 경우는 지금 결혼하면서 원래 한국 국적과 네. 지금 또 미국 국적 두 개가 국적이 같이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때는 내가 국적을 취득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결혼함으로써 미국 국적을 얻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되냐? 6개월 내 한국 국적 오늘 신고. 자 6개월 내 예를 들어 지연이가 아니 나는 미국 국적 안 할래요. 미국 국적 싫고 한국 국적 가지고 있을래요 하고 6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나는 한국 국적 계속 가지고 있을래요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냥 소급적 자. 그때 당시로 결혼했을 때로 돌아가서. 그래.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자 보면 자 지연이가 미국 누구 있나 뭐 짐이라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 언제 2025년 1월 1일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그런데 2025년 6월 6개월이니까 7월 1일까지 한국 국적 보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어. 그럼 그냥 미국 국적 갖겠다는 거지. 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게요라고 의사를 표시하면 한국 국적 가지는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게요라는 아무 의사를 표시 안 하면 자동으로 6개월 이후에 소급돼 가지고 2025년 1월 1일부로 그러니까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날부로 한국 국적이 소급되어서 취소돼 버린다. 없어진다. 네. 국적을 상실한다 이 말이야. 네. 요게 차이가 뭐야? 내가 자진해서 국적을 내가 노력해서 얻었을 때는 얻는 즉시 한국 국적 소멸되고 어떤 것 때문에 딸려와서 국적이 자동으로 취득되면 6개월 이후에 내가
이제 하든지 말든지 선택에 따라서 소급 적용된다는 거. 2번 지금 7쪽 하고 있어요. 7쪽. 외국인이 너희들 카메라 켤 수 있으면 켜봐. 외국인이 한국 국적 취득 후에 귀화를 하면 1년 내 외국 국적 포기 아니면 한국 국적이 상실된다. 자 이번에는 예를 들어 아델리나 국적이 어디지? 키르기즈, 카자흐스탄? 카자흐야? 키르기즈 아니고? 네. 그래? 바꿨어요. 알았어. 카자흐스탄이야? 아르헨티나 국적이 카자흐스탄이야? 근데 한국 남자를 결혼했어. 한국 남자랑 결혼을 하면 국적이 뭐가 되지? 한국 국적이 나온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제 아델리나가 예를 들어 2030년 1월 1일 결혼을 했어. 그런데 어떻게 돼서 한국 국적 취득 후 1년 내 2031년 1월 1일 1년 내에 아델리나가 네. 외국 국적 카자흐스탄 국적 포기하지 않으면 네. 나는 그러면 이제 한국 국적 받았으니까 카자흐스탄 국적 포기할게요 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버려? 이거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걸 갖는다는 거지. 네. 그럼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소멸되버리는 거야. 응? 한국 국적이 이해했나? 그렇구나. 네. 네. 한국 국적이 포기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우 엄마는 국적이 뭐지? 민우 듣고 있나? 카메라를 켜놓고 다른 데가 있나? 엄마 국적이요. 키르기스탄이요. 그래 엄마 키르기스탄이지. 엄마 국적이 키르기스탄이 왜? 근데 민우 아빠랑 결혼했어. 민우 아빠는 한국이지. 결혼했으면 원래는 한국 국적 받아야 되지. 한국 국적 받아야 되는데 1년 내에 나는 키르기스탄을 포기하지 않은 거야.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 한국 국적을 못 받는 거야. 키르기스탄 국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 국적이 다시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렇게 됐다는 거야. 소멸됐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혼해서 원래는 국적으로 따지면 원래는 아델레나 같은 경우 카자흐스탄 국적에서 카자흐 국적에서 결혼하면서 한국 국적을 받았다가 그럼 두 개 이중 국적이지. 두 개가 가지고 있다가 1년이 지나서 카자흐스탄을 그대로 유지하니까 카자흐스탄이 있고 한국 국적이 없어졌어. 자, 이렇게 있다가 아델리나 다시 2032년에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어떻게 돼? 어떻게 다시 나는 한국 국적으로 할게요 이렇게 다시 신고해서 한국 국적 남편 따라 한국 국적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것은 그럼 이때 한국 국적이 되지. 한국 국적이 되는데 자, 이것은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국적 받았다가 한번 받았지. 네. 일단 한번 받았지. 받았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받는 거지. 그러니까 취득이 아니라 이때는 한국 국적 재취득이라고 하는 거야. 왜? 그때 처음에 한번 받았으니까. 받았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으니까 이거는 한국 국적 취득이 아니라 이때는 재취득이에요. 재취득. 그러니까 국적 취득이 아니라 이때는 재취득이라고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자, 국적 재취득과 국적 회복을 알아야 되는데 네. 국적 재취득은 국적의 재취득은 외국인 해당. 국적 재취득은 처음에 한국인이야 외국인이야? 외국인이요. 외국인이 한국인 되었다가 다시 외국인 되었다가 한국인 되는 거. 이게 국적 재취득이야. 한 번 취득했다가 다시 취득하는 거지. 그러면 국적 회복은 뭐야? 국적 회복은 뭐야? 국적을 한국인이었다가 외국인이었다가 한국인이었다가요. 그래, 원래 한국인이었어. 한국인이 원유가 미국 가서 예를 들어 지연이가 미국 가서 미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외국인이 되었다가
다시 또 이혼을 해서 한국인이 돼요. 그러면 국적이 회복되는 거지. 요거는 회복이에요. 회복. 그래서 재취득과 회복의 차이를 알아야 돼. 재취득은 외국인, 회복은 한국인. 제 취득은 자, 4번 미성년자 인지는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자, 미성년자 인지만 법무부 장관 신고지, 나머지 귀화, 허가, 국적 회복은 다 법무부 장관이 허가하는 거다, 허가. 법무부 장관한테 신고만 하면 되는 거 있고, 허가가 어려운 거야, 신고가 어려운 거야? 허가가 어려워요. 허가가 어렵지? 네. 자, 허가는 법무부 장관을 보고 이걸 허락해줄까 말까 고민해서 하는 거고, 신고는 그냥 신고함으로 끝나는 거야. 나는 이 미성년자 인지 이렇게 신고하면 되는 거고, 허가는 법무부 장관이 해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미성년자 인지만 신고고 나머지 다 허가다. 자, 한국 국적 판정이 모호한 자는 법무부 장관이 통보해서 등록부를 작성한다. 한국 국적 판정이 있으면 한국 국적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모호할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그냥 그 통보하는 거야. 거기에 주소지에 통보해서 등록부 작성해라. 그럼 등록부 작성하는 거야. 이사장님 미성년자 인지가 뭐예요? 미성년자 인지 미성년자 인지 그럼 뭐가 있나? 인지 신고하는 거. 뭐 예를 들어 네. 입양 신고, 입양 인지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거 할 때, 그럴 때는 신고만 하면 되고 귀화에 대해서는 국적 회복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112번 한국 부모와 외국인 엄마 혼외자는 부의 출생 신고만으로 등록부 작성이 불가하다. 혼외자, 혼중자 구분하지? 네. 혼외자, 혼중자는 구분해야 돼 일단. 네. 자, 외국인 엄마한테서 나온 아이가 아니지 않나요? 한국인 부모, 외국인 엄마 네. 사이에 혼외자야. 혼외자 그러면 혼외자 그럼 뭐야? 다른 엄마한테서 다른 엄마한테 여자한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 한국인 아빠가 네. 예를 들어 뭐 한국인 엄마가 있는 거지 부인이 있는 거지. 요렇게 부부가 있는데 네. 요렇게 해서 지금 혼외자가 났다는 거야. 알았지? 네. 이해했지? 네. 온유하고 지금 예를 들어 지연이가 부부야. 네. 이렇게 부부인데 온유하고 외국인 엄마 예를 들어 아델리나 그냥 예를 드는 거야. 네. 아델리나 외국인이잖아. 네. 요렇게 해서 아이를 낳았어. 그러면 이게 혼외자잖아. 지금 요 상황인데 부의 출생 신고 이때는 원래는 혼외자는 한국인 이 엄마가 한국인 엄마면 아빠가 출생 신고하면 돼. 그런데 엄마가 외국인이야. 외국인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뭐 출생 신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아빠가 태아 인지 신고도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 좀. 이때는 태아 인지 신고하고 그리고 국적 취득해야 되고 국적 취득 누가? 아이가 국적 취득해야지. 지금 네. 외국인이잖아 아이가. 네. 아이가 외국이니까 한국으로 국적 취득 어떻게 해야 돼? 법무부 장관한테 신고해서 국적 취득하고 또 어떻게 해야 돼? 아니면 그렇게 태아 인지하고 국적 취득하든지 아니면 또는 귀화 허가. 아이가 귀화해야 돼. 아이가 이렇게 국적을 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아이 귀화 허가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국적을 취득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한 이후에 등록부를 작성해야 된다. 등록부. 뭐 출생신고. 네. 출생신고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아빠가 외국인 혼외자 아이를 내 아들 삼아야지 하고 그냥 출생신고한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야. 앞에 이런 것들을 막 거쳐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네. 부모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부모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기하지. 아기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누군지 몰라.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몰라. 기하는 대한민국에서 발견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다고 추정한다.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다고 추정한다. 당연히.
국적 상실 신고는 배우자, 사촌, 이내 친족이 의무자, 상실자 본인이 적격자. 이 지난번에도 했지. 네, 네. 뭐 이 설명 안 해도 되지? 잠시만요. 한 번만 더 해줄 수 있나요? 국적 상실 신고는 네. 그래. 응? 예를 들어 온유가 미국인 아가씨랑 결혼했어. 네. 아가씨랑 결혼하면 아가씨는 어떻게 돼? 한국 국적을 취득했어. 한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이혼을 했어. 네. 그러면 국적을 상실하지. 네. 이때 누가 신고해야 된다고? 미국 아가씨가 신고해야 돼? 온유가 신고해야 돼? 제가요. 온유가 의무자. 미국 아가씨가 적격자야. 자기가 해도 되고 온유가 해도 되는데 온유는 반드시 해야 돼. 온유가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언니 오빠는 의무자. 그래서 배우자나 사촌인의 친족이 의무자, 본인이 신고 적격자라. 외국인 부부가 귀하여 한국 국적 취득 시에 미성년 혼중자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 취득이 불가하고 부모가 귀하고 신년 잘못 자 113번 읽어봐. 이해돼? 네. 지혜하고 읽어봐. 지금 마지막 1번이요? 아니 113번 1번 그래. 맨 밑에 거. 외국인 부부가 귀화 한국 국적 취득 시 미성년 혼중자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 취득 불가. 부모가 귀화 허가 신청 시 자녀 국적 함께 신청 시 부모와 함께 국적 취득한다. 이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네. 설명해봐. 그림 그리면. 네. 자, 그 데이빗 전사의 부부 가지고 설명해봐. 네. 데이빗 선생님하고 데이빗 선생님 그때 간추교수는 데이빗 선생님하고 이렇게 문 선생님이 결혼하셨고 여기 밑에 그 주사야가 있잖아요. 근데 주사야가 있는데 데이빗 선생님이랑 문 선생님이 한국 국적을 이제 취득하고 싶어가지고 주사야는 일단은 구이하 신청을 안 하고 데이빗 선생님이랑 문 선생님만 이렇게 가가지고 한국 국적을 취득해가지고 국적을 얻었는데 이렇게 얻었을 때 이 데이빗 선생님과 문 선생님은 이제 한국 사람이 됐지만은 이 주사야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가 없게 돼요. 언제 취득할 수 있나? 그러면 이 한국 국적을 주사야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데이빗 선생님과 문 선생님이 둘이서만 한국 국적 귀화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주사야도 같이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해 귀화 신청을 해야지만 주사야, 데이빗 선생님, 문 티처도 다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어요. 오케이, 잘했어. 네. 자, 잘했고. 자, 조금 그림으로 설명하면, 자, 신청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신청서. 뭐 예를 들어 귀화 신청서라고 있겠지. 신청서에 대상자를 예를 들어 데이빗, 문 이렇게 두 사람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두 사람 했다고 조샤야가 자동으로 귀화되는 게 아니라 여기 신청서에 조샤야하고 같이 적어야 된다는 거야. 네. 미성년자 아들은 같이 적어야 신청서에 다 적어야 같이 귀화가 되는 거지. 아이는 빼버리고 자동으로 되겠지 했다가 부분만 해버리면 이 아이는 나중에 따로 해야 되는 거야. 따로.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네. 자, 됐고 다음 2번 한국인 부부가 미성년 외국인을 양자 입양 시, 자 예를 들어 나우 임 목사님이 조샤야를 입양을 했어. 그게 미성년 외국인을 양자 입양할 때지. 입양하면 입양 신고와 동시에 국적 취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입양 신고했다고 그 조샤야가 국적되는 게 아니라 등록부에, 그러니까 나의 등록부 그리고 임 목사님 등록부에 기록했다가 어떻게 양자로 기록했다가 나중에 귀화 신고할 때 등록부에 국적 취득이 된다. 좀 복잡하나? 네. 이해는 됐지? 네. 그림으로 그리면 자 한국인 부부가 이제 외국인 아이를 미성년자지 이제 입양할 때 입양하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입양을 할 때는 그럼 1번 입양 신고를 하겠지. 입양 신고. 네. 입양 신고했다고 이 아이가
한국 국적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네. 자동으로 입양 신고했다고 한국 국적 생기는 게 아니라 네.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입양 신고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입양 신고하면 한국 부부의 등록부에 뭐라고 입양이라고 기록되겠지. 네. 입양 기록을 해. 누구 입양. 누구 입양, 조샤야 입양 이렇게 기록하겠지. 아들로 조샤야 입양 이렇게 기록하겠지. 네. 한 다음에 나중에 그 조샤야의 귀화 신고를 해. 귀화 신고. 이제 이 조샤야가 한국으로 귀화합니다. 그러니까 입양 신고는 당연히 해야 될 거고, 네. 그리고 그러면 입양 등록도 입양 기록되면 다시 귀화 신고를 또 해야 된다. 아. 귀화 신고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등록부가 작성이 되고 국적이 취득된다. 그러니까 입양 신고 하나 가지고는 안 돼. 네. 나중에 그 귀화 신고를 또 해야 된다는 거야. 귀화 신고. 입양했을 때 외국인 아기를 내가 한국 사람이 입양했을 때는 입양 신고와 또 그러니까 귀화 신고를 같이 해야 된다. 두 가지를 해야 국적이 취득된다. 입양 신고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한국인 아빠와 외국인 엄마가 혼중자는 출생 전에 부가 사망해도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 취득한다. 당연하지. 네. 혼중자는 당연해. 혼중자는 네. 4번 국적 취득자의 성본 창설 허가 사건은 가족관계 등록 비송 사건 4가지 중에 한 가지다. 네.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국적 취득은 국적 취득은 주로 뭐 성인이나 아니면 좀 잘한 사람이지. 네. 그러니까 국적 취득자의 성본 창설. 네. 데이빗 전도사님이 한국 국적 취득하면 어떻게 돼? 한국 성과 한국 본이 생겨야 되지. 네. 그럴 때 하는 것은 가족관계 등록 비송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가족관계 등록 비송 사건의 하나야. 네. 근데 기아 아기를 어디서 발견했어? 그럼 그 아기도 이름과 성을 지어줘야 되잖아. 네. 그 기아의 성본 창설 허가 사건은 가사 비송 사건 중에 하나다. 네. 요게 차이다. 기아는 가사, 국적 취득은 가족. 요게 조금 다르다. 가사가 뭐죠? 비송은 아는데. 가족 관계가 뭐야? 가족 관계 등록. 가족관계 등록이 뭐야? 등록부 만드는 거. 등록부와 관계되는 건 소송 안 가족. 해도 된다는 거예요. 비송은 소송이 아니지. 네. 비송이 뭐야? 소송 안 해도 소송하지 된다는 않고 거예요. 그냥 조정이라든지 말로 이렇게 협의하는 게 비송이야.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 네. 그런 사건인데 가족 관계 등록은 등록부와 관계되는 거. 네. 등록부. 그거 외에는 다 가사 소송이야. 가사. 네. 그거 외에 예를 들어 입양 뭐 이런 건 다 가사 소송이야. 네. 가사 비송이야. 가사 비송. 그래서 기아의 성본 창설 허가 사건은 가사 비송. 좀 헷갈려. 국적 취득자 성본 창설은 가족 관계 등록. 요 구분해야 되고. 네. 국적을 회복, 국적 재취득 얘기했지. 국적 회복은 누가 하는 거? 한국 사람이 하는 거. 국적 재취득은 외국인이 하는 거. 네. 재취득 시 종전 성명을 사용 가능할 수 있다. 네. 처음에 내가 한국 국적 얻었을 때 내가 사용했던 그 성명을 다시 회복하거나 재취득할 때 또 사용할 수 있다. 다시. 네. 그렇지만 단 귀화로 국적 취득 시는 귀화로 대한민국식 성명으로 신고가 불가하고 네. 외국에서 사용하던 외국 성본 등록 후에 한국식 성명 신고해야 된다. 이것도 쉬운 것 같아요. 이해했지? 네. 자,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지. 국적 회복이 있고 국적 재취득이 있고 또 귀화 이렇게 세 가지일 때 국적 회복과 국적 재취득은 종전에 처음에 사용했던 거. 네. 종전 성본을 사용할 수 있어. 사용 가능하다. 내가 처음에 예를 들어 김말동 썼으면 네. 김말동 예를 들어 제시카가 김말동으로 썼다가 다시 제시카 썼다가 다시 김말동 쓸 수 있다고. 또 다른 이름을 해도 되겠지. 근데 요걸 써도 된다고. 근데 귀화는 어떻게 되느냐? 귀화는 국적 취득 시에 이때 국적 처음 취득할 때 귀화에서 처음 국적 취득할 때 어떻게 하냐? 그때 신고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그러니까 처음 한국 국적 받을 때지. 처음 한국 국적 받을 때인데 한국 국적 받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네. 아델리나가 예를 들어 아델리나 한국 이름 있다 그랬나? 네. 뭐지? 소망이 예를 들어 황소망으로 하고 싶어. 맞지? 황소망 하고 싶다고 신청서에 나는 황소망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신청하는 게 아니라 황소망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신청서에는 어떻게 아델리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황아델리나로 신청하고 신청해서 어떻게 귀화가 되고 국적을 얻은 다음에 그리고 한국식으로 바꾸는 거야. 한국식 개명하는 거지. 이렇게 바꾸는 거야. 알았지? 네. 좀 이해했나? 네. 이거는 개명이 필요 없는 거고 원래 있던 그냥 바로 처음에 회복할 때 해버리면 되고 이렇게 해주세요 신청하면 되는 거고 이건 처음부터 한국 이름으로 신청을 하면 돼. 네. 원래 처음에 한번 했기 때문에. 근데 요 귀화는 이제 처음 한국으로 하는 거지. 네. 그때 신청서에는 외국 이름으로 신청하고 그래서 국적을 받은 다음에 개명을 해야 된다. 그래도 저번에 뭐 이혼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쉽네요. 훨씬 쉽지. 개명을 해야 된다. 부부의 세계보다는 쉽네요. 자, 국제 등록 사무 이거 이제 외국에서 어떤 것을 등록할 때 이름을 바꾸든 출생하든 뭔가 등록할 때는 재공관장은 신고 서류를 접수하면 수리한다는 게 접수해서 수리하는 거 처리하는 거지. 재공관장은 신고 서류를 수리하고 외교부 장관 한국에 있는 외교부 장관을 경유해서 재국민 가족관계 등록 사무소에 있는 가족관계 등록관에게 송부해야 된다. 가족관계 등록 사무소가 어디 있지? 한국이에요. 어디에? 등록 사무소는 한국에 한국 어디? 저기는 모르겠어요. 한국 대법원 행정처에 있어. 한국 대법원 행정처. 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그 서류를 어디로 보낸다고? 외교부 장관한테 보내는 거야. 한국에 있는 외교부 장관. 왜 외교부 장관한테 보내지? 외교부 장관이 그걸 처리해가지고 다시 한국. 제외 공관장이 외교부 소속이거든. 네. 그러니까 자기의 장한테 보내면 이 외교부 장관이 그것을 대법원으로 보내는 거야. 대법원 어디? 재국민 가족관계 등록 사무소. 그러면 그 서류가 그에 있는 가족관계 등록관한테 간단 말이야. 그렇게 가서 처리한다. 이번 가족관계 등록관은 그러니까 가족관계 등록 사무소에 있는 가족관계 등록관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 이 사람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이 사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재국민의 기준지 그 사람의 기준지가 있겠지. 그 사람이 예를 들어 기준지가 그 사람 지금 살고 있는 건 미국이야. 네. 그렇지만 한국에 기준지가 있단 말이야. 네. 그 기준지에 동사무소 아니면 시장 업무면장한테 통지하면 그 사람이 재국민한테 과태료 부과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관계 등록관이 직접 하진 않고 하진 않고 알려주면 그 동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과태료 받는 사람 지금 어디 있어? 미국에 미국 있지.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과태료 부과한다는 거야. 어쨌든 뭔가 예를 들어 신고해야 되는데 늦었어. 그럼 과태료를 그렇게 부과한다. 그럼 계좌로 돈을 보내야 돼요? 계좌로 보내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외국 가서도 신고 잘하라는 거야. 신고해야 되는데 아기 낳았는데 아기 신고도 안 하고 몇 달 동안 안 하고 막 그런 거 안 하고 사망했는데 사망 신고도 안 하고 이름 바꿨는데 안 하고 하여튼 뭔가 안 하면 국적 그랬을 때 그렇게 한다는 거야. 이제 3번 부부 한쪽이 제외 국민인 경우 관할 제외 공관장에게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 가능하다. 부부 한쪽이 제외 국민 온유가 미국 갔는데 미국에 있는 한국 아가씨를 만났어. 교포. 그 교포 그걸 제외 국민이라고 하지. 네. 그 제외 국민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다가 어떻게 돼서 협의 이혼을 했어. 네. 결혼을 했다가 서로 우리 이혼하자 하고 협의 이혼을 했어. 그 이혼은 거기에 해당 재공관장한테 신청해도 된다는 거야. 처리가 된다. 네. 오케이? 거기서 가능한 거기서 끝난다고. 재공관장 선에서 선에서 끝난다. 그게 다시 막 이렇게 안 해요. 재공관에서 수리한 신고 서류 부본은 2년간 보존한다. 재공관은 서류를 받아서 어디 보낸다고? 한국으로 보낸다 그랬지. 외교부 장관 경유해서. 그러면 보낼 때 원본을 보낸단 말이에요. 원본을 접수한 신청서 원본을 보내는데 그럼 원본을 보내기 전에 복사를 해서 부본,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 그때
보냈잖아요. 그럼 한번 복구하고 제외 공간에서 볼 수 있는 복사본 그걸 2년 동안 보존해서 가지고 있다. 네. 2년 지나면 없애겠지. 자, 그럼 이때 1번. 재외국민은 실창 신고를 우리나라 방식으로 하거나 외국 방식으로 신고 후 다시 한국 방식으로 보호적 신고를 3개월 내에 할 수 있다. 자, 실창 신고, 실제적 창설적 신고 있지. 예. 실제적 창설적 신고 5개는 첫 번째 우리나라 방식으로 하거나 실제적 창설적 신고가 뭐야? 실제적 창설적 신고는요. 실창이 뭐가 있어? 실창은 그러니까 실창 뭐가 있어? 배웠는데 5개 있잖아. 빨리 찾아봐. 네. 찾아 빨리. 일단 한번 찾아보고 해야지. 네. 실제적 창설적 신고 이거 써놨는데 이게 그런 거 알고 있 자, 실제적 창설 아, 네. 이미 인지 입양 파양 혼인 협의 이혼 네. 협의 이혼 이미 인지 입양 파양 혼인 이 5가지 할 때 예를 들어 제외 국민이 네. 제외 국민이 이혼을 한다든지 네. 혼인을 한다든지 뭐 네. 그러면 실창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외국에 있지만 우리나라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해야 된다. 우리나라에. 그 한국 사람들끼리 결혼했을 때요. 뭐 외국인하고 결혼했든 어쨌든 한국인하고 결혼했든 혼인 신고를 해야 되잖아. 제외 국민은 네. 제외 국민도 한국 사람이잖아. 네. 그러니까 혼인 신고든 뭐 이혼 신고든 파양이든 입양이든 이런 거 하려면 한국 방식으로 해야 돼. 네. 만일 한국 방식으로 하지 않고 미국에 산다고 미국 방식으로도 할 수 있겠지. 네. 그 나라에도 해야 되니까. 네. 미국 방식으로 했으면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국 방식으로 또 보고적 신고 우리 했습니다. 혼인 신고 했습니다 하고 보고적 신고로 3개월 내에 또 할 수 있다. 안 하면 과태료. 뭐 그렇지. 창설적은 과태료. 보고적 신고는 과태료잖아. 네. 일단은 창설적 과태료. 그러니까 창설적 신고를 그냥 우리나라에 했으면 문제 없는데 네. 외국 신고를 하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야. 네. 요거는 창설적 신고를 보고적 신고로 할 수 있는 예외다. 요 사항은 네. 예외. 아, 보고적이랑 창설적이 따로 있구나. 창설적은 일단 안 나오죠, 과태료가. 때려가 안 나오지. 그리고 창설적 신고는 몇 개야? 5개지. 네네. 그거는 신고 기간이 있어. 6개월이요. 신고 기간이 없잖아. 아, 이제 기억났어요. 하면 되잖아. 없잖아. 네, 보고적 1개월이래요. 근데 창설적 신고인데도 불구하고 외국 기준으로 이미 신고가 됐다. 네. 그러면 3개월 내에 우리나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17번. 제외 국민은 한국 시구 업면장에게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어. 한국 시구 업면장에 직접. 알았지? 네. 뭐 제외 공간 안 통하고 내가 있는 한국 그 기준지 시구 업면장에 나 결혼했어요 이렇게 신고서 보낼 수도 있다. 외국 거주지 외국에 만일에 제외국민이 그러니까 외국에 거주시야. 외국 거주시에 거주지 나라법에 따라 출생 사망 신고 후에는 반드시 한국으로 신고해야 된다 그랬지? 앞에도 얘기했잖아. 그게 보고 네. 신고해야 된다고 했지. 네. 자, 이건 외국에서 보고적 신고 후에 사실 증명 서면을 첨부하면 한국에서도 수리해 준다. 예를 들어 보고적 신고야. 그럼 외국에서 보고 신고했어. 네. 그럼 그걸 사실 증명 서면하면 우리나라도 또 수리해 주고. 그런데 외국에서 재판상 이혼 신고 등 보고적 신고 후에는 사실 증명 서면 첨부한다고 수리하지 않는다. 외국에서 재판했을 때는 자. 안 된다는 거죠. 외국에서 재판했어. 자, 외국 판사가 재판했다. 한국 사람을 재판했다는 거야. 네. 예를 들어 이혼. 네. 이혼 이거 할래요 하고 재판상 이혼을 협의가 아니고 재판상 이혼을 했어. 일단 외국 법으로 재판을 한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수리가 가능하죠. 그래. 미국에서 예를 들어 온유하고 네. 진이가 결혼을 했단 말이야. 네.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다가 뭘 했어? 또 이혼을 하는데 네. 협의 이혼을 안 하고 재판상 이혼을 했어. 네. 재판상 이혼을 해서 미국 판사가 미국 오케이. 법으로. 미국 법으로 이혼을 땅땅땅 두드린 거야. 이혼 승인했단 말이야. 네. 이혼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한국에서는 수리가 자,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것은 미국에서 재판됐으니까 이거 한국에서 재판상 이혼되도록 해주세요 하면 한국 판사가 받으면 기분 좋을까 나쁠까? 안 좋아요. 안 좋단 말이야. 아니 네가 뭔데 한국 사람을 네가 판결하고 나보고 그거 그냥 적으라고 그래. 기분 안 좋다고. 그래서 이걸 안 해줘. 네. 안 해주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집행 판결, 확정 판결, 집행 판결을 또 해. 한국에서 또 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내주면 네. 한국 판사가 다시 그래 요걸 보고 다시 확정해주는 판결이나 집행하는 판결을 다시 해줘야 이 판결에 따라서 그것이 확정이 돼. 이혼 판결을. 알았지?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재판상. 일단 기본적으로 이혼뿐만이 아니라 일단 외국에서 했다, 재판을 했다 그러면 한국에서 그냥 그대로 받아주진 않아. 우리나라 법이랑 어. 다르니까. 오케이. 자, 국제 출생. 자, 외국에서 출생. 이제 가족관계 등록 비송 사건이 기본적으로 4개가 있는데 국적 취득자 성본 창설, 개명, 등록 창설, 등록 정정 다 허가지. 네. 다 허가인데 요 4가지가 가족관계 등록 비송이다. 응? 네. 성본 성본 변경 허가는 가사 비송이야. 네. 국적 취득 성본 변경 가사 비송이. 또 가사 비송 아까 배운 게 뭐가 있었지? 가사 비송은 기아 성본 네, 기아 창설, 성본. 성본 창설이지만 기아의 성본 창설은 가사 비송이었지. 고아는요? 고아는 이제 성본 변경이나 뭐 그렇겠지. 아, 어. 그것도 그럼 가사 비송. 가사 비송이지. 가사 그러니까 가족관계 등록은 요거밖에 없다. 네. 오케이. 자, 119번. 외부 함모 혼외자는 불가인지정 부회성을 따라 등록부 기록 불가하다. 앞에서 얘기했지 요거. 네. 아, 요건 외부 함모네. 외부 함모. 요거 다 그려줘야 되지. 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거 그냥 하자. 네. 자, 외국인 아빠와 한국인 엄마. 외국인 아빠와 한국인 엄마가 이제 결혼을 했어. 혼외자 결혼한 게 아니라 불륜이. 그렇지. 외국인 아빠와 한국인 엄마 사이에 그리고 외국인 아빠가 부인이 있는 거지. 네. 여기에 와이프가 있는 거야. 네. 와이프가 있는데 한국인 엄마가 뭐야? 그 결국 한국인 아가씨와 네. 해서 아기를 낳은 거야. 그래서 혼외자가 생긴 거지. 네. 이 혼외자는 아빠가 인지하기 전에 부회성을 따라 등록부를 기록할 수 없다. 외국인 아빠가 인지를 해야 인지신고. 인지신고를 해야 부미정. 그래. 뭐였지? 인지를 해야 등록부 아빠의 성을 따라 인지신고. 예를 들어 제임스다. 아빠의 성이 제임스다. 네. 그러면 제임스로 이렇게 등록부 아빠의 성을 따라서 등록부를 적을 수 있어. 등록부를 적을 수 있는데 인지신고하지 않고 네. 인지신고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돼? 한국인 엄마가 출생신고했지. 네. 출생신고했지. 네. 그냥 한국인 엄마가 출생신고 요거는 신고를 해야 하면 한국인 엄마가 예를 들어 출생신고하면 어떻게 돼? 등록부가 기록되지. 네. 근데 한국인 엄마가 하지 않았어. 지금 상황. 네. 하지 않고 그냥 아빠가 외국인 아빠가 인지신고도 안 하고 그냥 출생신고만 할 수 있을까 이 말이야. 불가능해요. 요거는 불가능하다. 한국인 아빠여도 인지신고는 먼저 해야 되니까. 자, 한국인 엄마가 출생신고를 하고 하든지 아니면 외국인 아빠가 인지하고 출생신고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네. 자, 이번에는 외국인 아빠와 한국인 엄마가 혼외자를 똑같네요. 이거는 네. 모가 출생신고 후 엄마가 출생신고했어. 엄마가 출생신고 할 수 있지. 네. 출생신고 후 혼인하더라도 누가 혼인했어? 그 이제 또그 외국인 아빠는 그 전에 와이프랑 이혼하고 복잡하다. 네, 새로운 아가씨랑 새로운 한국 엄마랑 다시 재혼해가지고. 자, 제임스가 제시하고 부부야. 네. 부부인데 제임스가 예를 들어 한국 예쁜이하고 네. 네. 예쁜이하고 아기를 낳았어. 와. 네. 그 아기가 뭐야? 혼외자지. 네. 네. 홍길동. 혼외자. 그래. 홍길동이야. 혼외자가 태어났어. 네. 근데 이때 출생신고를 누가 했어? 예쁜이가. 출생신고 엄마 예쁜이가 했단 말이야. 엄마 예쁜이가 출생신고를 했는데 네. 그 다음에 제임스와 제시가 뭘 했어? 결혼. 이혼을 했어. 네네. 아. 이혼하고. 이혼을 하고 다시 제임스가 예쁜이랑 결혼해. 예쁜이한테 우리 결혼하자 해서 이렇게 예쁜이와
다시 결혼했단 말이야. 이중 이혼. 자 이렇게 됐단 말이야 지금. 네. 맞지? 네. 수행신고 혼외하도록 그것만으로 외부와 친자관계 발생하는 것 아니면 반드시 인지를 해. 네. 자 이렇게 결혼했다, 혼인신고했다, 혼인신고함으로 이 아기가 뭐야? 예돌이라 해. 이 예돌이가 자동으로 이 사람의 이 제임스의 아들이 되느냐? 네. 아니라는. 아니죠. 인지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이 사람이 당연히 인지해야 되겠지. 네. 인지해야 된다는 거야, 당연히. 이거는 밑에 건 정상적인 거. 이번에는 외국인 한모 혼중자면 정상적인 부부라는 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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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읽어봐 이해되는. 혼중자가 외부 성을 따라 기록 후 한국 엄마 성 따라 성과 이름 변경 시 성본 변경 절차, 네. 개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ES. 자, 지금 몇 분 지났나? 저 이거 1시간이요. 그래? 네. 여기까지만. 조금 여기 끝까지 6번까지만. 거기까지만. 진짜. 제임스와 예쁜이가 결혼했지. 네. 결혼해서 누굴 낳았어? 홍길동. 홍길동을 낳았어. 그래. 홍길동을 낳았어. 홍길동 아들을 낳았어. 근데 외부 성을 따랐으니까 네. 제임스 길동 되지. 네. 제임스 길동이 된 거야. 네. 외부 성을 따랐으니까. 네. 외부 성을 따랐으니까 제임스 길동이 됐는데 다시 엄마성이 김예쁜이야. 네. 김예쁜이야. 그래서 다시 김길동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김길동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럼 다시 성공 절차를 거쳐야 그 돼요. 이름도 길동이 아니네. 네. 이름도 길동이 아니라 제임스 스트리트 이스트 다이너마이트. 스트리트 이스트 길동 맞잖아. 제임스 스트리트 이스트야. 네. 그렇게 했다가 김길동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네. 성본 첫 번째 성, 본, 변경 절차. 절차. 비송 변경 가사 절차 변경 절차 해야 돼. 일단 성부터 바꿔야 되지. 네. 성을 바꾸고 2번 개명 개명해야 돼요. 개명도 개명 허가를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다음 이름도 바꿔야 되는 거야. 두 가지를 다 바꿔야 돼. 성 바꾸고 이름도 바꿔야지. 스트리트 이스트에서 길동으로. 네. 네, 이제 그거를 법원장인가 허가해야 된다. 그래 허가해야 된다. 자 외국인 아빠와 한국인 엄마 혼중자는 외국인 아빠 성을 따를 수도 있고 한국인 엄마 성을 따를 수도 있다. 당연한. 한국인 아빠와 외국인 엄마의 혼외자는 결국엔 외국인이야. 네.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외국인은 아빠가 태아 인지 신고해야 출생 신고만으로는 안 돼. 네. 태아 지금 출생 신고만으로 등록부 작성해. 태아 신고 시 태아 신고하고 출생 신고 해야 되는 거야. 맞지? 네네. 태아 인지 신고 시 출생 신고만으로 등록부 작성 가능하다. 근데 이제 맞는 안 말이지. 좋겠다. 외국인 아빠, 한국인 엄마가 혼외자. 그럼 엄마가 한국 아가씨지. 네. 그러니까 이건 한국 사람이야. 아이가 한국 사람인데 이때는 좀 반대가 된 것 같네요. 약간. 좀 약간 네네네. 위하고 반대지. 네네. 밑에는 엄마가 한국 사람, 위에는 엄마가 외국 사람. 네. 그 엄마가 한국 사람일 때 한국 아가씨가 아이를 낳았어. 그럼 한국 아이야. 그 아이는. 네. 그러니까 엄마가 신고하면 엄마의 성을 따라서 등록부를 작성하되 부를 표시할 수 없어. 아직 인지하지 않았어요. 인지 안 했으니까 부를 표시할 수 없는 거야. 그렇지.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자. 네.